생각하는 동심은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을 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같이 노래 부르는 것이 동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감정이 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2년 매일신문,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에 당선했으며 1976년 현대시학에 시로 추천받아서 동시와 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독자들이 동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동시는 어린이만을 위해서 쓴 시는 아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마음, 그렇게 본래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 동시라고 보면은 아마 정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동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모든 사물을 조응할 때 일단 동심이라는 그 필터를 한번 거친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일단은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마 시인들의 작품을 조응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릎학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사랑을 일깨우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쓴 시가 이 무릎학교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무릎학교에서 배웠다는, 학교 교육보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부모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무릎학교. 내가 처음 다닌 학교는 칠판도 없고 숙제도 없고 벌도 없는 조그만 학교였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걱정이 없는 늘 포근한 학교였다.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귀한 것들을 이 조그만 학교에서 배웠다. 무릎학교. 내가 처음 다닌 학교는 어머니의 무릎, 오직 사랑만이 있는 무릎학교였다. 그 제일 마지막 연이 되겠죠. 우리가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끝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귀한 것들을 이 조그만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가르침,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을 저는 이 끝년에서 제가 담았기 때문에 끝년이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억해야 될 그 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일제 말기였으니까요. 그리고 해방 초창기였으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은 이제 우리를 그 무릎에 누이시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랑이와 곶감 얘기라든가 흥부전이라든가 장화홍련전이라든가 이런 옛날 신소설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의 얘기들이 상당히 교훈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 감동이 배가 됩니다. 어떤 글을 읽고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아주 그 행동이 잘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교훈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잊었던, 만약에 잊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대들이 부모님의 어떤 그 숭고한 모정이라든가 또는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면서 가슴 깊이 새겨둬야 귀한 것들을 이 종일만 학교에서 배웠어요. 내가 처음 다닌 이 학교는 어머니의 무릎이고 오직 사랑만이 있는 우리 학교였어요. 전국 동요 대회 수상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작곡을 했는데 이 작품이 이제 큰 상을 받게 됐었죠. 저도 이 노래가 이제 작곡이 됐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 오현주라는 학생하고 그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을 이제 우리 딸이 좋은 노래의 공모에 응모해서 상을 받았다. 그래서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알았는데 이 노래는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노래방에도 보면은 이 곡목에 이 노래가 들어있어요. 그 노래가 참 좋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는 노래였거든요. 목소리, 일종의 그 리듬이 되겠죠. 그 내재적인 리듬이 되겠습니다만 내재적인 운율 이것이 접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시의 효과가 상승되는 그런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그 말을 거의 동의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윤복진 선생이 있고 그 후에 김성도 선생님이 물론 이분도 일제강점기에도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세대는 저도 있고 노원호, 박두순 뭐 이런 분들이 또 중간에 허리를 바치고 있고 대구는 이제 그 원로 작가부터 시작해서 중견 작가, 신예 작가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어떤 대표적인 동시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작품이 선정된 것은 그게 어태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 나울 꿰내하고 뭐 까닥까닥 이런 어태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운율, 시의 운율을 가르치는 데는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그 시가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내면적으로는 또 우리말의 어떤 아름다움도 아마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다리 포르름 이끼 낀 시냇가 돌다리 바람에 실려온 풀잎배 하나 나울나울 꿰내어 같이 가자고 물살에 밀려온 하얀 종잎에 까닥까닥 꿰내어 함께 가자고. 제가 그 젊은 날에 시골 학교에 근무를 했었어요. 겨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 이제 풀잎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띄우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풀잎배가 그 돌다리 사이에는 물살이 조금 빨라요. 그런 어떤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그 놀이를 했는데 이 시를 제가 지금도 읽어보면은 그때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즐겁거든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감동을 적어 놓으면은 언제든지 그 시를 읽을 때 그 감동을 꺼내올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죠.
그거는 이제 내 유년의 공간과 또 내 젊은 시절의 어떤 그 공간이 그 돌다리 속에서 겹쳐지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이 도시 생활에 찌든 마음을 내가 쓴 시집을 읽음으로써 정신적인 때를 벗기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성어와 어태가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까닥까닥이라든가 나울나울이라든가 이런 어떤 리듬감이 있는 것을 아이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가 리듬이거든요. 우리 인체라는 것이 리듬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장 박동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게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품도 그런 어떤 운율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이 특히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근데 그 특징들이 오래 계속 어른이 돼도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용가라든가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